자, 그 다음은 shear stress and strain. 그러니까 전단 응력과 정단 변형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shear stress를 우리는 아까 타워라고 일단은 놓아요. 앞에서 말하는 이제 시그마, 노멀 스트레스라는 이제 기호가 틀리게 놓고요. 이건 뭐냐? 노멀 스트레스는 뭐였어요? 이 크로스 섹션이 있으면 이 크로스 섹션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근데 shear 스트레스는 뭐냐? 그게 아니고 얘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 면에 탄젠셜하는 방향, 접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shear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하는 법은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 먼저 이 shear 스트레스를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런 구조물을 봤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A라는 판하고 이제 C라는 부분, 그거를 뭐예요? B라는 볼트로 지금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우리가 이 볼트하고 이제 이 연결이 얘를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풀면 이제 풀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 번의 단면으로 봤을 때 모양이 바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잡아당기죠. 잡아당기죠. 자, 그러면 여기 단면을 먼저 볼게요. 보면 그리고 먼저 여기 단면하고 여기 단면 그리고 여기 단면. 왜냐하면 여기 단면 1번 단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오른쪽이 잡아당기니까 여기 면에 요거죠. 요거 1번 단면 요거죠. 그러니까 3번 단면 압축을 받죠. 그죠? 이쪽으로 반을 받죠. 그 다음에 요 2번 단면 볼게요. 이걸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P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쪽에 압축을 받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떤 힘인가? 이 힘은 그 단면을 보면, 볼트의 단면 기준을 보면, 볼트가 단면에 있을 때,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위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으로 뭐예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 힘이. 그래서 이 얘가 뭐예요? 동그랗던 게 찌그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이 되는 힘이 바로 요 1번, 3번 힘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2번에 작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형태로서 작용을 할 거예요. 요거를 책에서는 뭐냐?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도 에버리지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힘을 모르고 에버리지, 평균된 베어링 스트레스를 우리가 책에서는 정의를 했고, 이거는 뭐냐? 요 부분의 면적,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면적, 요게 AB가 되고요. 요 힘이 뭐냐? FB가 돼가지고 시그마 B는 AB분의 FB로 우리가 정의에서는 정의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잡아대는 힘의 합력이 뭐예요? 이게 P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P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FB를 우리가 시어포스 V라고도 정의했는데, 시어포스 V는 뭐냐? 시어포스 V는 요 그림에서 보시면 MN 단면하고 PQ 단면이 있어요. 요 MN 단면하고 PQ 단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금 MN, PQ 요소 요만큼을 볼게요. 보면 왼쪽에서 P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오른쪽에서 또 뭐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지금 얘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에, 위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된 거. 여기 힘에 탄젠셜한 포스가 지금 아래 위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큰 힘은 뭐예요? 여기 P와 같아야 되겠죠. 합이. 그래서 요 힘을 뭐냐? 책에서는 V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V가 뭐예요? P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어 포스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 시어 포스가 바로 여기 있는 V와 똑같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싱글 시어라고 제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
I자 빔에다가 여기 뭐예요? 볼트를 체결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 잡아당기죠? 그럼 여기 요 면이 뭐예요? 전단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베어링 포스가 잡아당기니까 이쪽으로 안 가려는 반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요 왼쪽에서는 요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걸 잘라내버리면 요 면에 요거하고 반대 방향이 요 힘이 작용해요. 됐죠? 이 힘이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P가 될 거예요. 이게 V가 될 거고 이게 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averaging shear stress를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그 평균이란 말을 썼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똑같아요. 단위 면적 스트레스니까 단위 면적당 shear force가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 A, 요 면적 A 분의 뭐예요? 전단력 V가 뭐예요? average shear stress라고 정의를 했고요. 단위는 똑같아요. 파스칼, 그럼 PSI. 면적분의 힘이니까. 자, 그러면 왜 average를 썼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체 힘이 뭐예요? P로 V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노멀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센트로이드에 이제 그 액츄얼 포스가 작용하게 되면 그 면에 대해서 똑같은 유니폼리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스트레스가.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스트레스. 여러분 학부 과정은 아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쓴 것처럼 시그마는 A분의 P라는 말을 못 쓰고 에버리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V 타워 에버리지가 A분의 V라고 지금 정의를 우리가 책에서는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잡아당기고요. 여기 잡아당기고 밑에 잡아당기니까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다음 요거에 의해서 여기 전단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뭐예요? 탁 끊겨나가는 거죠, 여기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 시어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 이제 시어 스트레스의 이제 이퀄리티,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 그러니까 수직면에서의 이퀄리티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에 오른쪽 면에 타워 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워 2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반대면에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fx 그 다음에 시그마 fy가 0인 거는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타워 1을 보면 타워 1 y 방향이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을 건데 만약에 요거만 있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요걸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요 반대면에는 반대 방향의 힘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타워 2도 밑에 반대면에 요 힘이 존재해야지만 뭐예요? 이퀄리브리엄을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있냐? 만약에 요 축, 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 두 개에 의한 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에 의한 거 볼게요. 얘에 의한 거. 타워 1 곱하기 면적 뭐예요? 여기서는 면적이 B 곱하기 C죠. BC.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A가 돼요. 요게 타워 1에 의한 모멘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워 2에 대한 거, 의한 거. 그는 타워 2에다가 또 뭐예요? 면적이 뭐예요? 이번에는 AC고요. 곱하기 뭐가 곱해져야 돼요? 높이 B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같아야 되죠. 왜? 여기에 대해서 모멘트도 소멘트 모멘트도 Z축에 대한 게 뭐예요? 0이 돼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워 1은 타워 2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타워의 1에 대해서 이 반대편의 힘은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시어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주하는 요 두 면은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두 개는 같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원래는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4개가 존재하는데 이퀄리브리엄에 의해서 두 개는 없어지고요. 아는 거고 방향 반대고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먼트 평형에 의해서 또 뭐냐? 타워1하고 타워2도 같은 거. 그게 결국 뭐냐면, 이러한 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값은. 그래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죠? 다시 정리를 하면, 반대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뭐예요? 크기는 같고, 뭐예요? 방향은 반대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adjacent face.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인접하는 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뭐예요?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방향은 뭐예요? 만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shear 스트레스는 정의했고요. shear 스트레인을 보면, shear 스트레인을 우리가 감마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normal 스트레인은 뭐예요? 이게 늘어나는 길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만큼 돼 있던 게 뭐예요? 이만큼 늘어난 거야.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죠? 늘어난 스트레인을 말하는 거고, shear 스트레인은 뭐냐?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워 이렇게 작용해요. 이건 뭐냐? 디스토션이에요.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아까 봤던,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단면을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하면, 여기를 고정시켰다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가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찌그러짐을 우리가 shear strain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어떤 값이냐? 아까 다시 그려보면, 아까 원래 요렇게 됐던 게, 이게, 하중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어떤 하중? shear 스트레스, 이렇게 받아서. 자, 그래서 shear strain은 그래서 뭘 정의를 하냐? 요거의 각도를 감마로 놓고요. 요거 찌그러짐을 우리가 shear strain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얘는 이제 요 올려놨죠. 여기 2분의 감마, 여기 2분의 감마. 그러니까 이게 요면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감마고요. 여기 떴다 그러면 2분의 감마, 2분의 감마로 요렇게 찌그러지는 요 모양을 우리가 shear str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하고 노멀 스트레인보다 shear 스트레스, shear 스트레인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게 돼요. 왜냐하면 찌그러지는, 그러니까 늘어나고 짧은 게 아니고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는 방향에 따라 갖고 또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보면 노멀 스트레스보다는 shear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인보다는 shear 스트레인이 이제 뒤에 나오는 지금 다음 바로 나오는 사인 컨벤션이 더 헷갈려 해요. 왜? 노멀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인은 늘어나면 포지티브, 줄어들면 압축받아 줄어들면 네거티브인데 얘는 찌그러기니까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죠. 그래서 shear 스트레스의 우리가 사인 컨벤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지티브 방향 그 면에 포지티브 방향으로 작용하면 포지티브 shear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뭐냐?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볼게요. 자, 우리가 면이 포지티브다는 얘기는 여기 X축이죠? X축이 이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면은, 이건 포지티브 면이에요. 포지티브 면에 포지티브 디렉션이라는 얘기는 Y 방향이겠죠? Y 방향이 포지티브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포지티브 shear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면을 보면 이건 뭐예요? 네거티브 면이에요. 네거티브 면은 뭐예요? 네거티브 스트레스예요. 방향이에요. 그럼 이것도 포지티브인 거예요. 위에 거는 포지티브죠. Y 방향으로 포지티브죠. 근데 X 방향으로도 포지티브죠. 이것도 포지티브 스트레스, 이것도 밑에 거도 포지티브 스트레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요렇게 된 스트레스. 요게 뭐냐? 포지티브 스트레스고요. 네거티브 스트레스는 요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틀렸네요. 요거. 요렇게 된 게 뭐예요? 네거티브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네거티브. 자, 그러면 찌그러짐도 마찬가지겠죠? 찌그러짐도. 요렇게 찌그러지면 이거는 포지티브고요. 요렇게 찌그러지면 네거티브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멀 스트레스하고 노멀 스트레스는 그냥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근데 shear 스트레스는 이게 요렇게 찌그러지냐, 요렇게 찌그러지냐, 요렇게 찌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근데 많이 해보면 또 그렇게 이해가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훅스로를 우리가 이것도 하는데요. 똑같아요. 앞에 거랑 타오하고 감마는 뭐예요? 비례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타오는 G의 감마. 그러니까 시그마가 E의 입실론처럼 요 비례상수 G를 대입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쉬어 모듈러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탄성계수라고 우리가, 전단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타워하고 감마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우리가 실험해서 구하는 것처럼, 슈어도 마찬가지로 타워하고 감마, 그러니까 비틀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슈어 테스트나 혹은, 비틀림 토션 테스트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그램을 그려야 똑같이, 거기서부터 G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워는 G의 감마라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정의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나온 점이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어 스트레스 시어 모듈러스는 일반적으로 텐션에 대해서 뭐예요? 딱 반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반만큼 된다. 그러니까 E가 G의 한 2배가 되더라. 대충, 이 정도 되더라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단위도 마찬가지죠. 단위도 파스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SI, 그 다음에 KSI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E하고 New를 봤죠. 그 다음에 G를 봤어요. 그래서 E, New, G를 우리가 머티리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아이조트로픽 등방성 재료에서의 우리가 물성치라 그러면 앞에서 봤던 탄성계수, 전단계수, 그 다음에 포화성 레이지오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관계가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따로 독립된 게 아니고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식이 바로 오른 왼쪽의 식이고요. 요건 뒤에 다시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E하고 G하고 New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인디펜던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세 개 가지고, 2개 가지고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험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뒤에서 나중에 유도를 할 거예요. 다음은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allowable stress, allowable load. 그러니까 허용 스트레스, 허용 하중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factor of safety. 그러니까 안전계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안전계수를 먼저 정의를 하면, 안전계수는 factor of safety. 그러니까 우리가 N으로 표현하고, 이건 required strength하고, 약간 strength가 뭔지 얘기했었죠. 이제 견디는 얼마의 하중이 견디냐는 거죠. 그래서 required strength에 비해서 actual strength의 B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구되는 조건의 strength, 강도, 강도하고, 실제로 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강도의 B를 우리가 factor of safety라고, 안전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100이라는 힘을 우리가 요구를 견뎌야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만드는 사람이 150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1.5가 돼요. factor of safety가 1.5가 되는 거고요. margin of safety. 그러니까 안전 여유라고 하죠. margin of safety.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유가 있냐. 이거는 1에서 빼줘야겠죠. 1.5에서 1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n에서 1을 빼주면 그게 바로 margin of safety예요. 저게 실제로는 우리가 요구는 100이라는 힘에서 얘를 견디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10을 가해도 깨지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 깨진다? 150을 해야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안전계수고 그다음에 안전계수에다가 1을 빼주면 그게 안전여유라는 거,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얼랍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랍 스트레스는 허용하는 스트레스죠. 얼마 허용을 할 거냐라는 거고요. 그게 결국 일드 스트렝스. 일드 스트렝스가 뭐예요? 일드가. 우리가 앞에서 다시 좀 돌아가면, 일드가 여기죠.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여기죠. 그죠? 요거죠. 요거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그때는 소송이 일어나죠. 소송이 일어나면 구조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변형이 끝까지 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 일드 스트렝스를 뭐 팩터 오브 세이프티로 나눈 거를 allowable stress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드 스트레스가 있죠. 그거를 팩터 오브 세이프티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뭐냐, 팩터 오브 세이프티가 2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계수가 2다라고 하면 시그마의 이거의 반이 뭐냐, 시그마 allowabl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반만 가해라는 거예요. allowable 스트레스. 됐죠? 그 다음에 allowable load는 allowable 스트레스에다가 면적 곱하면 그게 바로 하중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이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예제 문제는 이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음에 예제만 따로 이제 몇 개 중급 예제만 푸는 것들을 또